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으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앞으로 금요일이면은 일찍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면 일주일에 주 4.5일이 되는 건데요. 앞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 제주도가 처음 시작했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합니다. 이어서 경기도가 주 4.5일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제 나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일하는 사람이 줄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그런 사회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주 4.5일제 프로젝트를 국가 아젠다화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먼저 실시를 하는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에 대응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대상은요, 경기도 내에 있는 민간기업 50곳과 또 공공기관 일부입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임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세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가 있고요. 격주 주 4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월화수목까지 근무하고 금토일 사흘을 쉽니다. 다음 주는 원래대로 월화수목금 일하면 4.5일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주 35시간제로 보다 유연하게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보다 앞서서 이미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기업 가운데서는 CJ ENM이 2년 전부터 가장 먼저 주 4일제 도입했고요. 네. 카카오 게임즈, 또 우아한 형제들, 여기어때 같은 기업들도 형식은 다르지만 4.5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노조가 사측과 교섭하면서 우리도 주 4.5일제 하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 시간이 줄고 임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경영자 입장에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관건은 실제 효과입니다. 근무 시간은 줄여서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아야 하겠죠. 관련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주 4일제를 운영한 54곳 기업 가운데 14곳의 근로자 249명에게 물었더니 96%가 개인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참여 기업들 중에서는 이직률이 줄었고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가 2019년 8월 한 달 동안 주 4일제를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2,300여 명의 직원에게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금요일을 쉬도록 했는데 그 결과 1인당 매출 기준 생산성이 39% 증가했습니다. 또 전기 사용량 23% 줄었고 서류 출력도 복사 횟수가 58% 줄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를 봤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죠. 해외에서는 주 4일제를 법제화하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직원 500명 이상이면 주 4일 32시간 근무제 법안을 발의했고요. 프랑스는 이미 주 35시간제를 시행 중입니다. 또 벨기에, 스코틀랜드, 영국도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끝난 즐거운 금요일을 TGIF라고 하죠. 그 네. 대신에 TGIT, Thanks God It's Thursday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이게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 좀 결과가 좋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TGIT라고 부를 날이 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정가 대신 시가인데 시가라고 하면 저는 횟집에서 많이 봤던 단어인 것 같은데 어떤 말입니까? 네, 그렇죠. 시가라고 하면 이제 사철 내는 생선이 아니라 좀 귀한 생선의 경우 시가라고 적어놓고 정확한 가격은 이제 주인에게 물어봐야 아는 거라고 모두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이걸 경제적 용어로 말하면 다이내믹 프라이싱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탄력적으로 바꾸는 전략인데요. 네. 호텔이나 항공 가격은 성수기에는 비싸고 비수기에는 조금 싸죠. 네. 이것처럼 공상품 가격도 유동적으로 책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쿠팡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경쟁사가 같은 걸 더 싸게 팔고 있으면 판매가를 자동으로 낮춥니다. 실제로 쿠팡에서 물건 하나 사려고 담아뒀다가 조금 있다 보니 가격이 조금 바뀐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시가 정책을 쓰는 사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는 경기마다 입장권 가격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6개였던 입장권 종류가 다음해 285개로 세분화됐는데요. 이를테면 웨이아 블록의 경우 최저 1,800원에서 최고 10,000원까지 가격이 다양합니다. 그 다음으로 햄버거 가게죠. 롯데리아도 업계 최초로 고객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할인 마케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핵심 고객군을 선정해서 이들에게만 할인 쿠폰을 발송하고 수익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네, 소비자는 덕분에 가격을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지만 반대로 비싸게 사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연, 콘서트 티켓 값입니다. 하이브가 지난해 방탄소년단 슈가의 미국 콘서트에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했다가 비난을 샀습니다. 일부 고객이 정가의 5배가 넘는 200만 원대의 티켓을 구매한 건데요. 네. 인기 가수의 콘서트는 항상 공급 대비 수요가 넘치기 마련인데 시가 정책이 티켓 가격을 올리기 위한 상술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해외 사례로는 아마존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아마존이 신규 회원 유치하려고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충성 고객보다 더 싼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업들이 수익 높이는 데만 골몰해서 이 시가 정책 활용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들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편의점 유행템인데요. 요즘 편의점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인기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이 아주 공통적으로 편의점에서 인기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선 두바이 초콜릿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초콜릿 먹는 영상에서 시작이 됐죠. 중동식 얇은 국수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이 섞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정작 원조 제품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가 두바이 초콜릿을 한국식으로 만들어 판 게 큰 인기를 끌었고요. 편의점이 이를 놓치지 않고 대량 생산해서 매대에 진열했습니다. 중소 제빵 기업인 유로베이크가 개발했는데 통상 4개월 걸리는데 한 달 반 만에 출시를 했습니다. 네. 시우에서 판매 중인 연새우유 크림빵도 인기인데요. 푸드코아라는 작은 회사가 만들어서 이 회사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피스타치오에 크림 섞은 간식을 지난달 출시했는데 원바이트 F&B라는 작은 회사와 함께 했습니다. 역시 반응이 좋아서 이 업체 매출이 30% 늘었고요. 네. 중소업체들 간식 만드는 능력은 갖췄는데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죠. 이 트렌드에 민감한 편의점과 협업해서 빠른 유행을 반영하니까 결과적으로 유행템들 장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앞으로 편의점 가면은 말씀하신 유행템들에 좀 눈길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여행 관련 소식입니다. 비행기에도 명당 좌석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단거리 여행이라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6시간 좀 멀리 가신다면 좀 좋은 자리 선택하시는 게 여행 피로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좌석은 비상구 자리일 텐데요. 네. 상대적으로 앞쪽 공간이 넓고 통행이 편리해서 인기가 높습니다. 다만 비상시에 승무원들 도와야 하기 때문에 노약자들은 탑승이 제한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장거리 주력 기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좌석을 뒤로 편하게 젖히는 것을 선호한다면 뒷좌석이 없는 화장실 바로 앞 좌석이 괜찮은 선택입니다. 또 최근에 난기류가 잦은데요. 네. 이 민감한 분들은 날개 바로 앞쪽인 28열이나 29열, 그러니까 이코노미 가장 앞쪽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항공기 무게중심 때문에 난기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 노선별로 또 어떤 자리에 앉으면 좋은지 대한항공 김승규 기장이 추천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인천에서 두바이 가는 대한항공 K951 타시면 왼쪽 창가에 앉아야 합니다. 대략 5시간쯤 지나면 창밖을 통해서 히말라야 풍경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LA행 비행기는 왼쪽 창가에 앉으면 할리우드 풍경 보이고요. 반대로 오른쪽은 LA 시내를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산을 볼 기회도 있는데요. 중국 엔지와 무단장으로 가는 비행기 오른쪽 창가에 앉으면 이륙 1시간 후에 백두산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박효정 기자가 비행기 명당 좌석을 아주 종합해서 잘 설명해 주셨네요. 네, 오늘 경제 쏙쏙 박효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